앞으로 김정은 위원장님, 그 연락사무소에 미국이 대해서 평양의 의견을 나누셨습니까?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Is it better to leave, let the Yeah, I think we media will. go? I think we will. It's actually an interesting question. I would like to actually hear 흥미로운 that 질문이라고 answer. It's 생각합니다. actually not a bad idea. 그런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Well, I think that is something which is welcomeable. Is it welcome today would be announced? 오늘 발표가 될 예정입니까? I actually think it's a good idea, both ways.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거는 생각합니다. 양쪽 상방향 다 좋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 like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 If you would kindly give us more time between us, because 1 minute, even 1 minute is more precious to us. Yeah.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all very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지금 확대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 영상을 보셨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지금 미국 기자 같아요, 그죠? 미국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 측에서 배석자가 김영철 통전부장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호 외무상이 보이죠. 반면에 이제 미국 측에서는 지금 멀베이니하고 폼페이오하고 김 교수님 말씀하신 볼턴 보좌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럼 2대 3이 돼 버리는 건가요? 3대 3이 숫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화면에 안 잡힌 건지 좀 한번 좀 모두 발언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예, 우선 가장 지금 관심 있게 보이는 것이 볼턴의 참석입니다. 예. 확대 정상회담에 볼턴이 참석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첫째,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대응이다라고 봅니다. 네. 보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북미 핵 협상을 지켜보는 미국 내 여론에 대해서 단순히 원만하게 또는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는 하나하나 원칙에 대해서 따지고 미국의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여기에 임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볼턴을 참석시켰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 그 자체에 관한 전략적인 표현이다라고 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할 때 네. 처음에 재무장관인 문우신이 나섰다가 이후에 협상에 대해서 원만한 진행이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협상 대표자를 문우신 장관에서 USTR 대표인 라이트하이저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일순간 당황했었고요. 앞으로 협상이 매우 경론이 벌어질 거다. 왜냐하면 라이트하이저가 매우 보수적이고 강경파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볼턴의 등장은 북미 핵 협상 사이에서 기존에 있었던 기싸움에 이어서 협상이 합의가 원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강하게 기싸움을 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볼턴을 일단 기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즉 아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서도 1분이라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들은 아마도 할 말이 지금 많이 남아있고 양측이 논의해야 될 것이 많고 볼턴의 등장 또한 북한으로서도 긴장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는 하여튼 양 정상이 양쪽이 합의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볼턴 보좌관이 들어가 보면 강경파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아마 미국 내 여론을 좀 의식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김정은 트럼프 두 지도자의 확대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3명, 북한 측이 2명 들어갔는지 네. 또는 북측에서 지금 1명 정도가 아마 김여정 부부장일 수도 있는데 네. 안 들어간 건지 아니면 화면에 안 잡힌 것인지는 지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볼턴 보좌관의 등장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만찬 때는 참석시키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의 확대 정상회담 참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직접 볼턴 보좌관이 듣게 보게 하고 그것이 간접적으로 미국 내에서 전파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수 여론의 부정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 좀 상쇄시키는 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의 확대 정상회담 참석을 요청을 했고 북측이 좀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일단 같습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용이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판단하시군요. 강하고 어쨌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 측의 요구만 들어주는 게 아니고 미국의 요구, 그다음 미국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튼 보좌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김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볼튼 보좌관이 강경파가 들어가로 인해서 네. 북미 간의 협상에 있어서 어떤 상당히 좀 고삐를 쥐고 뭔가 협상이 좀 난항을 겪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있는 저는 것 꼭 그렇게 보지는 그렇게 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십니까? 뭐 볼튼 보좌관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가 진행되고 있는 김정은 트럼프 지도자의 대화를 완전히 물꼬를 바꾸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도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고 미국 내 보수 여론을 또 도닥거리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이제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본 것은 그 연락사무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형식은 이제 기자의 질문을 통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환영할 만한 일 이런 식의 표현들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그것이 정리가 되고 있다. 오히려 연락사무소 설치가 됨으로써 미국인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더 확장시키는 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락사무소 개설은 그냥 그 자체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가 앞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큰 의미 부여를 또 하고 싶습니다. 상당한 성과다. 그렇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 좀 듣죠.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볼턴 보좌관이 이제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협상 분위기가 좀 타이트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아마도 그 볼턴이 주도권을 쥐기보다는 역할 분담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한을 좀 압박하는 역할을 하고 폼페이오는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뭐 협상의 귀재이기 때문에 이런 그 강경파와 온건파를 적절히 운용을 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마도 어제 이제 그 소셜 디너에서는 이제 볼턴 보좌관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럼 뭐 그건 제가 볼 때는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다고 보는데 볼턴 보좌관이 등장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아무래도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분위기가 좀 더 우호적으로 흘렀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볼턴 보좌관을 만약에 강경파로서 밀고 당기기에 이용을 한다면 어제 등장을 해서 조금 이미지가 좀 약화되면 오늘 카드로 쓸 때 좀 효과가 좀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숨겨놓은 히든 카드였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 당신이 어색한 사람이 한 명 더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카드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그 볼턴 보좌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 오기로 했었죠. 네, 지난 주말에 오기로 했다가 또 안 왔어요. 그렇죠. 오기로 했었는데 이제 뭐 베네수엘라 사태를 이제 핑계로 오지를 않았는데 정말 베네수엘라 때문에 안 온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핑계에 불과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오기로 한 것은 아무래도 볼턴 보좌관이 이제 그 한국과 조율을 하기 위해서도 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폼페이오와는 좀 다른 역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앞으로 북한을 압박 국면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볼턴 보좌관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듣고 가죠, 교수님. 볼턴 보좌관은 어떻게 미국 내의 네오콘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매우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더 재밌게 들었던 것이 네. 아까 기자들의 질문 중에 인권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느냐였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오후에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어제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서로의 의사를 탐색했으면은 네. 지금은 보면 서로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즉 볼턴의 등장은 앞에 두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에 할 예정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긴장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북한의 번째로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겠다는 거죠. 예, 만약에 이것이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여론에 대해서 원칙론적인 답변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인권 문제를 하나의 협상 카드화시키겠다라면 논의는 더욱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얘기가 아까 연락사무소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조금 더 그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네.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환영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영한다가 아니고 환영할 만한 만하다. 일이다. 예, 뭔가 여운을 우리나라 번역을 했을 때요. 남겼고요. 예, 예.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 얘기가 우리가 1분이라도 더 얘기할 시간이 귀중하니까 하면서 얘기를 끊어버렸습니다. 즉 연락사무소가 되고 진행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진전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아까 그 흐름을 재차 질문이 들어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대답을 자세히 들어보고 분석해 본다면 즉답을 회피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침에 정한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연락사무소가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미중 관계의 진전도 있지만 향후에 연락사무소가 개소되고 난 이후에 그 역할, 특히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이행 조치에 관해서 연락사무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면 과연 북한 측이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이 회담에 임했는지에 관해서 우리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 교수님은 화면으로 본 거죠. 화면으로 본 거고 모두 발언이라든 걸 봤을 때는 뭔가 북미 간의 협상 내용이 어제하고 좀 다른 분위기로 진행되는 것 같다. 그런 해석이신 것 같은데요. 김정은의 발언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너무 네. 그 단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이제 김한권 교수님 같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연락사무소 관련된 부분은 북한이 미국 쪽에 계속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아, 북한이 미국 측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호 연락사무소를 만들고 그것은 이제 상호적인 조치죠. 네. 북한도 미국의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그 교류의 폭이나 인적 교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또 미국인의 북한 여행까지도 전제로 하고 연락사무소를 그렇죠. 개설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를 푸는 데 있어서 좋은 고리가 연락사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환영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인권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전면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인권 문제를 그 기자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에 다룰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옆으로 살짝 그 밀어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그 정상회담에서 또는 공식 의제로 그렇습니다. 다루기는 그렇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그건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 조금은 이제 그 수위가 좀 낮은 차원에서의 한 번 정도 언급 정도를 거친다고 봐야 되고 지금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쉬운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문제를 풀어가자고 하는 그런 실사고시적인 접근법이 관통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인권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의제로 되면서 판 자체를 흔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 저도 이제 같은 그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 네, 그러시죠. 예. 아마도 이제 우리 김용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건 이제 기자가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권 얘기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급을 한 거고요. 아마도 인권을 언급한다면 오늘 회담 내 주요 의제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실제로 저 회담장에는 지금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남은 기록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기록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는 기록만 남아 있으면 나는 그때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북한 쪽에서는 뭐 의미 없이 그냥 넘겨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국내 정치적인 요소를 좀 고려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모두 발언 얘기를 중요하게 지금 교수님들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결국은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제재 완화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비핵화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이것이 결국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또 우리의 한반도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석을 하는데 몇 시간 뒤면 이제 나타나겠죠. 그 결과가. 몇 시간 뒤면은 과연 하노이 선언에 그 내용이 담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건 합의가 된 거라고 봐야죠. 청와대에서도 종전선언은 가능할 것이라고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마 종전선언 이제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종전선언에 거의 해당하는 다른 표현, 예를 들어서 평화선언이랄지 네. 이런